길리어드가 비리어드와 소발디로 성공하는 모습만 봤는데 이번엔 잘 안되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임상 3상 중단입니다. 2021년 2월 15일 기사니까 최근이죠. 길리어드와 갈라파고스가 공동 개발하다가 이번에 임상 중단한 오토택신 저해제 지리탁세스탓은 GLPG1690입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가 보면 GLPG1690의 임상시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갈라파고스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아니죠. 임상 3상이고 실험군은 GLPG1690을 투여하는 그룹과 대조군은 플라시보를 투여하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526명의 환자를 모집했고요. 그런데 이 임상은 terminated,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괄호 안에 적혀 있는데요. benefit risk를 살펴보니 더 이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효능이 월등히 좋으면 임상시험을 할 수 있을 텐데 부작용이 효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약으로서의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중단된 것이죠. 첫 포스팅은 2018년도 10월 18일에 되었고요. 실제 임상 시작 시점은 2018년도 11월 28일이었습니다. 임상 정보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포스팅되고 약 한 달 뒤 곧장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요. 2년 4개월간 임상시험이 진행되다가 종료기간이 2021년 3월 30일로 찍혀버렸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는 3월 30일로 적혀있지만 시장에 알려진 건 그보다 한 달 전입니다. 2월 15일에 임상 3상 중단 뉴스가 나왔죠. 기사에서 언급하는 임상 3상을 중단한 이유는 부작용입니다. 신약 개발에서 효능도 중요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부작용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효능이 아무리 좋아도 부작용이 크면 약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리어드와 갈라파고스는 여러 신약들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악재는 보통 한 번에 여러 번 찾아오죠. 이번에는 신약 거절 사례도 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지리탁세스탓에 이어 다음은 필고티닙입니다. 때는 작년인데요. 2020년도 8월에 미국 FDA로부터 필고티닙의 신약 허가 신청을 거절당합니다. 블록버스터 약물로 기대했던 필고티닙인데 거절당하니까 타격이 컸겠죠. 미국 FDA가 승인 거절한 건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적응증이었는데요. 독성 이슈로 거절했다는 게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효능이 부족하다면 다른 적응증에서는 효능이 있을 거라 기대해보면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독성 부작용은 다른 적응증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투여 방법을 바꿔보던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길리어드는 그냥 임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필고티닙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부 중단하고 크론병에 대한 임상시험만 남기고 그대로 중단하게 됩니다. 길리어드와 많은 신약을 공동 개발하던 갈라파고스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월봉 차트인데요. 신약 승인을 거절당하고 임상들도 중단되다 보니까 갈라파고스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때 250달러까지 달했던 주가가 75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약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시가총액은 약 5조 원입니다. 주가가 250달러였을 때는 약 15조 원이었겠죠. 갈라파고스 주봉 차트를 보면 처음 큰 폭의 하락 뒤에 반등하고 나서 한 번 더 장대 음봉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요. 날짜를 보면 2020년 8월입니다. 바로 FDA로부터 필고티닙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부터 신약 승인 거절을 받은 시기죠. 그리고 길리어드가 필고티닙에 대한 임상시험을 대부분 중단하니까 갈라파고스 차트는 그대로 우하향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갈라파고스의 주가가 2020년 2월부터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락 전환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장은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감지한 것이죠. 그리고 필고티닙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2020년 8월 미국 FDA로부터 시판 승인 거절을 받았습니다. 약 3달 뒤 11월 2일에 길리어드는 필고티닙으로 진행하고 있던 적응증 3개에 대한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크론병 하나만 남았습니다. 물론 길리어드와 갈라파고스가 8월에 FDA 승인 거절을 받자마자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 FDA와 회의를 해보고 결정한 건데요. NDA를 제출하면 FDA는 심사 완료 공문이라는 CRL을 회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심사 완료 공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FDA와 제약회사는 향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는 남성의 정자에 대한 부작용 우려였습니다. 길리어드와 갈라파고스는 더 이상 신약 개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효능이 있긴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결국 승인을 받으려면 임상시험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추가적인 임상시험 없이는 미국에서 승인을 받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 돈과 시간을 아껴서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승인 거절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효능이 아니라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적응증들도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효능은 각 부위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부작용은 공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필고티닙에 대한 개발을 멈춘 것이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었던 지리탁세스탓에 대한 임상 3상도 독성 부작용을 이유로 중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재를 여러 번 맞으니까 갈라파고스의 주가도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하향 추세가 만들어지더니 전 저점을 깨고 $75까지 내려갔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는 어떨까요?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끄떡없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는 파이프라인들 중 하나일 뿐이고 다른 신약들도 많다는 것이죠. 실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월봉 차트인데요. 2016년도부터 주가를 볼 수 있죠. 갈라파고스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던 2020년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갈라파고스는 길리어드의 두 번째 선택이라고 불리는데요. 첫 번째 선택은 카티 치료제를 개발했던 카이트파마였습니다. 시판 승인이 나기 직전 카이트파마를 인수했죠. 무려 119억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약 13조 원이죠. 2017년도에 카이트파마를 인수했는데 만족할 만한 실적이 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카이트파마의 에스카타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리어드가 카이트파마 이후 두 번째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건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번에 살펴본 갈라파고스였던 것이죠. 파이프라인을 보면 필고티닙과 IPF가 보입니다. 임상시험 이름이 이사벨라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임상 3상 중단 파이프라인입니다. 여기 보면 터미네이티드라고 적혀있던 GLPG1690의 임상 3상이 바로 이사벨라 1 임상이었던 것이죠. 갈라파고스가 스폰서로 진행했지만 안타깝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리어드가 두 번째 대규모 투자로 갈라파고스를 선택했었는데요. 가장 임상 진행 단계가 빠른 필고티닙과 GLPG1690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외에는 임상 진행 단계가 임상 이상입니다. 가장 빨라서 NDA를 제출했던 필고티닙은 미국 FDA로부터 승인 거절을 받고 이사벨라 임상 3상은 중단되었던 것이죠. 참고로 IPF는 적응증의 이름인데 특발성 폐섬유증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갈라파고스는 공동 개발하는 신약들이 많은데요. 2020년 8월에는 미국 FDA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필고티닙의 시판 승인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길리어드는 필고티닙의 나머지 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임상 시험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요. 크론병에 대한 것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지리탁세스탓이 독성 부작용 문제로 임상 3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길리어드라고 해서 모든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임상 3상을 중단하기도 하고요. 미국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글로벌 신약 개발 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신약들이 대박을 쳤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중에 단 몇 개만 성공하면 모든 걸 보상받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